챗GPT와 인간의 관계 정립. 자, 이제 챗GPT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저희 아들과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사회과 수행평가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경제 관련 신문사설을 하나 선택한 후에 다음에 5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요. 1.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2. 글의 핵심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상세한 개념을 설명한다. 세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2가지 이상 글에서 찾아서 제시한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설을 정리하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4번째와 5번째는 학생이 직접 그 사설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5번째는 그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챗GPT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손쉽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과연 4번, 5번까지도 챗GPT가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왜냐면 챗GPT는 상상을 너무나 잘하고 추론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뿐만 아니라 4번, 5번까지도 잘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례를 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번 챗GPT에게 도움을 받아서 끝낼 수 있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이것을 챗GPT를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스텝 1.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은 그냥 아무거나 딱 찍었어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난 5월 2일자 사설 하나 골랐네요. 자, 2번째, 스텝 2. 이 신문 사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 GPT에 붙여넣고 수행평가 5가지 질문을 뒤에다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수행평가 질문 5개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챗 GPT에게 그냥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위에 사설을 읽고 질문에 답변해줘. 자, 그랬더니 신문 사설이 한 번에 답변을 제시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스텝 3, 챗GPT의 답변을 얻어낸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스텝 4, 위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부터 깜짝 놀랐던 건데요. 보통은 스텝 3, 챗GPT의 답변을 얻어내고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또는 약간 수정을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못 알아보게끔 살짝 고쳐서 이렇게 제출하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4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면서 자, 스텝 5. 이번에는 챗GPT에게 내가 질문에 하나씩 답변할 테니 평가하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한다라고 말은 했으나 정작 그 답변은 우리 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앞에 스텝 1, 2, 3를 거치면서 챗GPT가 만들어준 답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챗GPT에게 1차적으로 답변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챗GPT가 해준 답변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챗GPT에게 평가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텝 6, 그 평가와 수정 결과를 최종 리포트로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스텝 7, 우리 아들은 다시 한번 맞춤법이나 주장과 논거의 일관성에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한 다음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행평가를 그냥 시행한다면 얼마나 걸릴 그런 과제였을까요? 제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번 물어보니까 보통 제일 빨리 끝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2시간 걸린다고 했고요. 5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과연 우리 아들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 1차적으로 챗GPT가 답변을 제시한 겁니다. 자, 1.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고요. 2.
글의 핵심 단어 3가지 이상 제시하고 개념을 설명합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2가지 이상 제시가 되어 있고요. 4. 글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 주장의 논거를 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사실 여기서 끝낸다면 아무래도 이거 챗GPT가 해준 것 같다, 금방 표가 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챗GPT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사설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게 보이시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챗GPT를 열고, 자,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한 거야. 이 요약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주요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자, 2줄로 된 것이 3줄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된 것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작성해봐 라고 했더니 훨씬 더 읽기 쉬운 그런 평이한 수준으로 다시 재작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챗GPT에게 평가하고 수정을 요청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가지고서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의 최종 보고서는 이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아는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자, 이거 평가해 보시라고. 혹시 챗GPT가 써준 것은 아닌지 의심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딱 보시더니 이거는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구한 그 5가지 포맷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챗GPT가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답변치고는 상당히 정교하게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작성이 되어 있고 매우 일관성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문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래서 네, 그냥 A+ 받을 만한 과제가 완성됐다. 자, 이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실제로 우리 아들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보라고 했고 제가 옆에서 시간을 쟀는데 불과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챗GPT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챗GPT가 그냥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면 머리가 텅 비어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챗GPT에게 다시 평가 요청을 하고 수정 답안을 받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 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최소 3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발표를 하라 해도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 전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이미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곧 출시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영어 버전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 버전의 코파일럿 서비스가 제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한국 지사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사실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계획에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코파일럿이 무엇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 챗GPT를 붙인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직접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들이 있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오른쪽에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엑셀 한번 볼까요? 유형과 채널별로 판매 세부 내역을 보여줘. 표를 삽입해. 그러면 엑셀에 이 내용이
작성이 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가서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관련된 스톡 사진을 넣고 슬라이드 5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실제 파워포인트 화면 예시인데요.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코파일럿이라는 버튼이 하나 추가됩니다. 자, 이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하단에 간단한 질문과 혹은 명령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코파일럿과 간단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왼쪽에 슬라이드에 완전히 하얀 바탕에 새로운 내용들이 작성이 된다는 거죠. 챗GPT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요청을 하면 디자인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챗GPT, 즉 코파일럿을 열어서 간단히 몇 번의 대화를 했을 뿐인데 완벽하게 슬라이드가 발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다라는 놀라운 이러한 경험을 곧 우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영어 버전은 서비스가 되고 있고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서비스가 출시되는 날은 그야말로 화이트 칼라들의 업무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간 대 AI, 파일럿 대 코파일럿. 자, 이렇게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코파일럿, 즉 부조종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저는 이 명칭이 상당히 아주 잘 붙여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앞에 조종석에 왼쪽에 조종사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부조종사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비행기 기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위기 순간에 비행기 조종사는 직관적 의사결정, 신속하고 빠른 결단을 담당하고 부조종사는 즉 코파일럿은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체크리스트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합리적 업무 영역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역할 분담은 직관과 합리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자, 이 영화는 미국 뉴욕 상공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자,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불과 1분 30초 만에 거대한 캐나다 기러기 떼들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이걸 버드 스트라이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버드 스트라이크. 그래서 그 새들이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고 비행기 엔진이 폭발하면서 양쪽 날개의 그 어떤 그 추동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요? 바로 거대한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뉴욕 상공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 순간 기장과 부기장은 파일럿과 코파일럿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당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설리 허드슨 강의 예고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Miracle on the Hudson. That was kind of a good omen in a bad period. And it happened 100 seconds after takeoff. We lost thrust in both engines. It was a life-changing event for everyone on the airplane. The NTSB investigation, which is a big part of the story that people don't know.
Until I read the script, I didn't know the investigative board was trying to paint the picture that he had done the wrong thing. They were kind of railroading him into his fault, and that wasn't the case at all. There's something about a near miss like that that makes you appreciate life as you have it.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I'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I have an emergency. He lost both engines. Returning immediately. Today, we begin with our investigation on the crash of U.S. Airways Flight 1549.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This was not a crash. This was dual engine loss at a lower altitude than any jet in history, with 155 souls on board.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No one has ever trained for an incident like that. 1549, runway 4 is available.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What if I didn't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자, 지금 보신 게 예고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약간 앞으로 다시 돌려볼게요. 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기장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응급 구조 요청을 보내고요. 그 순간 부기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I'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자, 지금 보시면 응급 구조 요청을 하는 동안 옆에 있는 부기장은 신속하게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꺼내고 점검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코파일럿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기장은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코파일럿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 어떤 매뉴얼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장이 물 위의 비상 착수를 결정하는 순간 옆에 코파일럿의 얼굴 표정을 한번 다시 볼게요.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그 사건 일지를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자, 비행기가 이륙하고 새떼들과 충돌을 내린 다음 한동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은 바로 비행기를 선회하면서 회항하려고 준비하지만 회항이 불가능하다는 직관적 판단을 내리고 바로 허드슨강의 비상 착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허드슨강의 비상 착수를 결정한 순간부터 실제 비상 착수에 걸린 시간은 불과 2분여 남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있었던 부조종사, 코파일럿의 매뉴얼, 체크리스트 점검 시간은 아무리 숙달되었어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의 빠른 직관적 판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던 미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영화로 만들어졌느냐?
미국 그 교통안전국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절대로 조종사는 비행기가 어떤 사고 상황이어도 어떤 위급 상황이어도 물 위로 비상 착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열었고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그것을 재조명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제가 나무 위키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뒤 갑자기 날아든 셋대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태가 발생해서 엔진 2개가 동시에 나가버렸다. 동력을 잃은 비행기는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체의 기장이었던 체슬리 썰렌버거 당시 57세였네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았다. 유튜브 등지에서 당시 상황을 들어볼 수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다. 원래 왔던 라가디아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도 근처의 공항에 착륙하는 것도 고도가 너무 낮아서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은 썰리 기장은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체는 글라이더처럼 활공 중이었고 억지로 멀리 가려 하거나 급격히 방향을 바꿀 경우 운동 에너지를 허공에서 다 잃어버리고 실속에 빠져 실속이라는 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추락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썰렌버거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서 가장 가까운 허드슨강에 비상착수하기로 결심한다. 비상착수 전 관제탑에 통보하자 관제사와 부조종사는 매우 당황한다. 수상착수는 활주로에 바퀴 없이 착륙하는 것보다 매우 위험합니다. 마찰을 동체 전체로 받기 때문인데요. 물에 착륙하는 게 얼마나 충격이 큰지는 당장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할 때 올바른 입수 방법이 아닌 배치기로 입수해보면 배 쪽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걸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A320 시리즈의 엔진 정지 시 비상 매뉴얼이 너무 수동적이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사관들은 조종사가 몇몇 조치를 무시하고 매뉴얼에는 없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뉴욕 시가지에 추락했거나 강에 무사히 착륙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코파일럿은 매뉴얼의 빠른 실행을 담당하지만 위기 순간에 빠른 직관적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것은 파일럿, 즉 인간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자, 왜 물 위에 비상착수하는 게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영상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실제 사례인데요. 199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비행기가 그 에티오피아의 감옥을 탈옥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 연료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러 해양 이 휴양섬 앞에 바다 위에 비행기를 비상착수시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떨어져야 빨리 구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Even hijacking is listed among the causes of airline crashes. November 1996. A startled tourist captures the scene as a hijacked Ethiopian jet with 175 people on board crashes into the water off the Comoros Islands in the Indian Ocean. Only 50 survived the hijackers' forced suicide pact. During the 4-hour ordeal, the plane lost an engine and its communications. One of the hijackers, bolstered by a bottle of whiskey, decided to fly the plane himself. As the crippled jet ran out of fuel, the pilot, who had been hijacked twice before, and the co-pilot, who had been bludgeoned with an axe, wrestled back control to lift the sinking airliner over a hotel and into the shallow water. 네, 잘 보셨죠?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났고 타고 있던 탑승객의 반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3분 정도 분량을 보여드릴게요. 이 대목을 잘 보시면 뉴욕의 전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기장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다른 기장들은 나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어기는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I have let my country down, and I have let myself down. Scandal will always sell, and celebrity scandal will always sell very well. But as the decade ended, America found the real hero it had been looking for. It's another one of those times where God has put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is is Cactus 1539. Hit birds, so you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hich engines? He lost thrust in both engines, he said. If you were in a hotel elevator, you'd be descending at 2 floors per second. 100 seconds after US Airways Flight 1549 takes off, it's in big trouble. Both engines have been wrecked by a flock of geese. Hi,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to runway 31. Unable. The only other place in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that we could even consider trying to land a large jet airliner on that was wide enough, long enough, smooth enough was the Hudson River.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I think he said he was going in the Hudson. If the water landing fails, it could easily end in catastrophe. Sully has just one shot at getting it right. In the last seconds, I could see the world rushing up to meet us as we got closer and closer to the water. I said,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The landing felt hard. But once we'd stopped in the river, it was obvious that the airplane was stable, it was intact, it was floating. We thought it was going to veer in and hit a building, actually. It was pretty scary. It is scary. You don't see, ever since 9/11, you don't see things coming that close. I know a lot of pilots, and a lot of pilots have admitted to me I couldn't do that. 자, 방금 우리 뉴욕 전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고의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A lot of pilots, and a lot of pilots have admitted to me I couldn't do that.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자기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더군요. 라는 대목이죠. 자, 우리 이 영상 마저 볼까요? It's also the right place and the right time for social media to get in on the action. The safe landing of a plane on the Hudson River, as broken by a user on Twitter, was Twitter's moment. And it proved media's changed. All 155 people are saved. Less than 2 minutes up in the air, it was a big boom. Everybody smelled smoke. The captain came on and says, "Look, we're going down." And a modern-day hero is born. The man known as Sully, the most celebrated pilot in America. I said to my wife, "I think our lives have changed forever." The miracle on the Hudson was a reaffirmation that people really can be good at what they do. They can be heroic. There's so few incidents or events in America that capture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it was really uplifting in a way that we needed to be reminded of what we're capable of. It's cold! Are you okay? This event was a bookend. The decade seemed to begin with people using airplanes as weapons in terrorism, and ended with people coming together and saving a lot of lives. 클릭 2000년대. 이처럼 기장은 기적을 만든다. 인간은 기적을 만든다. 인공지능은 코파일럿, 옆에서 충실한 하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직관의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하나만 더 볼까요? 연주회에서의 직관 사례인데요. 세계적인 그 호른 연주자가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열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막 의사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상태를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네, 제가 짧게나마 그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제가 미약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고 가벼운 곡들로 몇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슨 곡을 진짜 지금 생각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제가 칠 수 있는 곡이 뭔지 생각해야 되고 네,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 곡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딱히 다른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다들 아시는 곡일 겁니다. 웬만한 인지적 역량은 AI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챗GPT의 등장, 인간의 본질을 되묻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를 뚫고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해결한다. 인공지능이 아주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과감하게 문제의 울타리를 뚫고 나감으로써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피엔스 또는 호모데우스라는 저서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쉬울까? 자, 이 주제로 짧은 인터뷰 영상 보겠습니다. AI로 대체될 위험에 빠진 직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하기 쉽고 많은 돈이 오가는 산업이어야 하죠. 언제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체하기 쉽다는 특징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직업의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지위가 높은 직업이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하기 쉬운 직업은 데이터 분석만 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 말입니다. 대체하기 가장 쉽죠. 몸을 쓰는 일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직종은 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간호사보다 의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통 의사가 간호사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많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질병 기록이나 현재 증상 같은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일만 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죠. 이런 일은 대체하기 쉽습니다. 간호사는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우는 아이에게 주사를 놔야 하죠. 이런 건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간호사보다 AI 의사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창의력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AI는 절대 얻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창의력이라는 건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 이걸 더 섬세하게 분해한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거죠. 사실 이건 AI가 아주 잘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TV를 볼 때 TV도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TV는 당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죠. 당신이 집중하는 순간을 감지하고 지루해하는 것도 알죠. 그러면 주인공이 나타날 때마다 시청자가 지루해한다는 걸 제작자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연이 출연하는 순간 시청자가 더 집중하는 반응을 보이면 다음날 아침 제작자는 주인공을 해고하고 조연 배우를 주인공으로 세울 겁니다. 시청자의 몸속 반응을 분석한 결과이니까요. 이렇게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도 AI가 대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AI 기술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거기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기존의 인력이 스스로 재교육을 해서 새로 생긴 직업군에 투입될 수 있는가, 혹은 정부가 대규모 재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대한 AI 혁명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AI 능력은 최고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AI 혁명은 겨우 5, 6년 전에 시작됐죠. 지금까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없던 큰 혼란이 쏟아질 겁니다. AI가 점차 발전하고 여러 직업군을 대체하면서 말이죠.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10년마다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계급으로 전락할 겁니다.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 일을 구할 수 없는 무용 계급이 되겠죠.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되고 정치적 위기도 초래할 겁니다.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유발되겠죠. 국가 안에서는 서로 다른 계급 사이에,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나라는 이런 자동화 혁명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겠지만 또 어떤 나라는 도태될 테니까요. 제 생각에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복지 수혜 대상자처럼 소외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결정에 자기 삶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떻게 삶을 일궈 나갈지 결정할 수 있죠.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그에 따라 존중 방법은 도태될 테니까요. 제 생각에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복지 수혜 대상자처럼 소외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결정에 자기 삶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떻게 삶을 일궈 나갈지 결정할 수 있죠.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그에 따라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that goes with it. 자, 이제 챗GPT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수다를 떨면서 이제 생성 AI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많이 알수록, 생성 AI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챗GPT와 수업의 변화가 아니라 챗GPT와 인간의 변화라고 제목을 바꾸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